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이면 언제지? 달력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1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14일 날 토요일 날, 그 아이폰을 15 프로 맥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파인 오븐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를 샀고요. 왜 나는 아이폰 그 15 프로가 그 난리를 치고 인터넷에서 할 때부터 그거와 상관없이 그 뭐지?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사게 됐고, 이걸 왜 사서 계속 결정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제가 아이폰으로 넘어와서 아이폰을 계속 쓰게 된 거는 아마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2007, 2008, 2010년? 2009년? 10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시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쭉 아이폰을 썼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라는 그 감각의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폰에서 아이폰 자체, 아이튠즈라는 세계 자체에 좀 강력함을 느꼈던 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환경 자체의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취미 생활을 삼고 있는 것들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편리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그 뭐냐 안드로이드 쪽의 세계로 갈 이유가 없죠. 삼성의 폰이 만들었 삼성이 폰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환경의 세계가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크게는 그 환경에서의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의 편의성을 못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고, 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느끼는 거는 파인 오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좋은지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든 컨셉을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생각들이 재활용을 사용하겠다는 느낌이고, 이 뒷면에 이제 면처럼 소재를 해서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미끌미끌거려요. 그래서 여기 너무 미끌미끌거리니까 여기 테두리 부분을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가죽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것도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천을 얇게 가공해가지고 그러니까 겉에를 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잡이 그립이 닿는 이 부분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느낌을 해서 소재를 이렇게 둘러놓은 느낌이라, 그 부분이 좀 그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오븐 케이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소재상 여기에 뭐가 이물질이 닿거나, 뭐 가죽도 코팅도 그렇긴 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흡수가 빠르고 기름 자국이 남고 땀이나 이런 거 흘렸을 때, 왜냐면 제가 이 휴대폰을 끼고 뭐 이제 런클럽 NRC 앱을 켜고 웨이스트 그 백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땀이 거의 다 여기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냄새가 이제 나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이 다음에 흡수하는 것 때문에도 파인 오븐 케이스 이거 자체가 뭐가 좋다고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인 오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돈이 아깝고 돈지랄이다라는 느낌이고, 오히려 케이스 자체를 살 거면 이거에 관해서는 좀 다른 좋은 케이스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뭐냐, 그 가죽 형태의 이 케이스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립감이나 뭐 이물질이 닿았을 때의 뭐 그런 것들도. 케이스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높지가 않습니다. 거의 최하 수준에 가까운 거고, 애플 로고 자체로서의
그런 외관적인 멋은 인정하지만 그렇고, 오늘 사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다른 동료분들하고 사서 이렇게 보여주고 무게 자체를 비교해 봤더니, 그러니까 그 뭐지, 맥스를 같이 쓰고 계시는 분들은 확실히 같은 맥스인데 훨씬 가볍다라는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쓰기에도 뭐 그러니까 크기 대비해서 엄청 무겁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전에 쓰던 폰, 제가 13 프로를 썼거든요. 아이폰 그거를 썼을 때에 비해서 약간 더 무거운 정도 그거고, 이 폰이 지금 이제 13 프로에서 프로 맥스, 15 프로 맥스로 와서 화면이 커져가지고, 휴대폰이 커져가지고 거기다 오븐 케이스를 끼고 있어서 든 습관이 뭐냐면, 예전엔 폰을 한 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폰이 떨어질까 봐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그 뭐냐, 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좀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오히려 장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 제품을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쓰지도 못하고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하나 알아갔다는 생각은 좀 있긴 해요. 그 뭐냐, 그래서 실제 체감으로서는 이랬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 15 프로 맥스에 대해서. 그 15 프로 맥스를 처음 샀을 때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켜서 뭐냐, 이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거, 진짜 그 영상에서 봤던 발열이 이쪽이 엄청나게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님 영상을 보고 나서 업데이트로 인해서 발열이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신기했던 거, 진짜 발열이 쥐죽은 듯이 사라지는 걸 봐서, 야, 대단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기술력이고 애플의 대단함인가? 아이폰의 대단함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삼성이 예전에 그 기능 자체를 다운을 시키면서 뭐 발열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자체의 기능을 쓸 수 없게 해서 그렇게 제어를 해서 그 발열을 잡는 게 그게 맞는 거냐라는 하나의 입장이 있었고, 또 다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 정도까지 기능을 쓰지 않는데 뭐 그런 정도의 성능 제어를 당연히 안전 설계상에서 그렇게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저도 두 가지 생각 다 틀린 건 없고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이걸 100% 사용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삼성처럼 이렇게 제어를 해서 그걸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돈의 가치를 주고 그만큼 그걸 이용을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퍼포먼스를 그렇게 끌어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거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제가 사고 쓰고 나서 그 발열이 잡히는 모습을 봐서, 그 기능을 뭐 떨어뜨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쨌다는 거는 뭐 벤치마크나 이를 통해서 기계 내 수치로 나타나니까, 그 성능에 대한 것들이 뭐 처리 속도나 아니면 그 스펙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것 측정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잘 못 느끼겠고, 내가 못 느끼는데 발열이 없어서 좋긴 해요. 되게 뜨거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왜 나는 안드로이드로 못 갈까? 그리고 뭐 삼성을 그렇게 좋다고도 생각하니까 안드로이드 세계 그 자체를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 그런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에 만들어 놓은 이 아이튠즈라는 세계에서 일단은 뭐 특별히 아이튠즈를 뛰어넘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아이폰에 아이튠즈 세계를 쓸지 안드로이드에 뭐 삼성이나 뭐 이제 구글 폰으로 쓸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이튠즈를 뛰어넘는 생태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이 아이폰 세 가지를 저는 다 쓰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튜브나 블로거나 인스타나 이런 걸 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은 뭔가를 제가
아, 뭐 싫든 좋든 간에 그 양이 질적으로 그 낮던 간에 양이 양질 또는 그 양질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수준이 좀 낮던 간에 제 스스로 취미생활 이거 하는 것 자체는 뭔가를 생산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단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이 끝나고 와서 뭐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 그냥 멍 때리고 있던가 이거 그냥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혼자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연애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24, 25, 26, 그러니까 16년도에 연애를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8년, 9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연애가 끝났을 쯤에도 제가 느꼈던 건 연애를 하기에는 그렇게 좀 썩 상대방이나 제 스스로 느끼기에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저는 좋은 사람은 아닌 편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와에 있어서의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 관계를 거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 간의 신뢰와 내가 그 사람 간에 뭐 지켜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화가 엄청 잘 된 이제 사람인 거죠 어느 정도 제가 제 기준에서 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편이라서 뭘 무슨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그 제가 삶에서 하고 있던 많은 것들 중에 일단은 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 사진을 찍고 크게는 세 가지 같아요.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환경으로서의 저희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삼성하고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아이튠즈 세계를 선택해 봤을 때 이 세계를 제가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휴대폰 사업에서는 결국에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이폰을 더 쓰면서 느껴지는 게 그 사람의 생태계를 장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튠즈의 삶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의 삶으로 좀 제한이 돼 있지만 미국에 가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냐, 하고 싶냐라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는 삼성의 디바이스보다는 아이튠즈 이 세계가 나를 너무 편하게 해줬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그 부분이 계속 이걸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자체를 크게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면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살 때 가격이 1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꽤나 많은 고민을 저한테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제를 할 때도 새벽에 결제 창을 미리 보면서 할인이 아예 없는데 그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서 앱 스토어 말 그대로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에 들어가서 이걸 190만 원 결제 창에 들어갔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동안 그 고민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할인도 없이. 그 물론 이제 제가 쓰던 13 프로를 이제 보상 판매를 하면 가격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긴 최대가 17만 원이라 돼 있는데 한 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뭐 항상 그네들이 그 회사에서 말하는 최고가의 가격은 쳐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뭐 이게 과스펙이고 내가 이거를 쓸 만큼의 그건가? 다른 가격이 저렴한 걸 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13%를 한 2년 반? 2년 쓰면서 뭐 어느 정도 되게 만족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유튜브 영상이나 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그 폰으로 충분히 다 해냈으니까. 그리고 그 에어드랍이라는 거를 이 뭐지 크리에이터 활동, 유튜버 활동을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하면서 너무 저는 만족스럽게 썼거든요.
그리고 생태계 환경에서 아이클라우드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이제 공유되면서 통폐합되면서 그거를 제가 모든 걸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큰 제 장점은 이 아이튠즈의 세계에서의 제가 뭔가의 보안에, 그리고 뭔가의 스트레스에, 뭔가의 위협에, 그러니까 은행 앱이나 이런 걸 쓰면서의 안드로이드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면서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아이튠즈라는 아이폰이라는 게 제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크리에이터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삶에서의 그 휴대폰이 내가 하는 것들에 엄청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전화, 그리고 회사에서 는 카카오톡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막상 그 뭐지 앱을 관련해서 안전하게 뭐 이제 제 자산이나 그 은행 금융 거래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막상 뭐 윈도우를 못 쓴다고 하는데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거의 다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상 제가 컴퓨터나 데스크탑에 윈도우 체제를 쓰는 거는 엑셀과 은행 계좌이체도 사실은 지금 거의 다 아이폰으로 다 하거든요. 특정한 공인 인증서를 통한 은행 업무 플러스 그 국가 관련해서 그 뭐냐 행정 업무를 볼 때를 빼놓고는 거의 쓰지 않는 수준이라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그 저렴한 윈도우 체계짜리를 사면 뭐 그런 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제가 그 생활에서 느끼는 안정감이나 그런 것들이 아이튠즈가 주는 생태계의 그 강력함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편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이폰에 쓰는 그 버튼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저는 버튼이 하나인 쪽이 좋아요. 그리고 터치가 하나인 쪽으로 손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 좋고, 버튼이 여러 개로 삼성처럼 그렇게 그 뭐지 제어하고 움직이는 것들 자체를 제 스스로가 편하고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뭐 커스터마이징이나, 제가 이건 잘 모르는 부분이라 뭐 편의성이나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의 가용성 아니면 변형성의 부분들이 훨씬 높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차원이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선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게 모두,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나 어떤 소비자들한테 1부터 10까지 경험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거를 제가 구매하고 쓰고 경험해서 최근에 정리가 되고 체험이 되는 게, 틱톡이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플랫폼들이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너네가 여기 와서 그냥 뭔가를 하면 돼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간편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제공이 안드로이드 쪽보다는 저는 아이폰 쪽에서 훨씬 체험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통화에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나 삼성폰을 쓴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안책을 찾으면 충분히 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결국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이 환경에서의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할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여기 와서 뭐 8, 9 아니면 뭐 5, 6 아니면 더 많이 뭐 12, 12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돼라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 뭐 이제 그건 있어요. 물론 13을 쓰다가 15를 쓰면서 느꼈던 건, 그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에서 움직이는 그 처리 속도라든지 제어되고 움직이는 기능적인 제가 느끼는 체감들이 훨씬 더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틀 차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좋은 기계를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한 선택을 그 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서
나는 이쪽 세계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의 불편함이나 뭐 다른 게 있으면 또 어디로 가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 체계나 이 환경이나 여기 사는 나의 작업들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190만 원이나 하는 그 아이폰 프로 15 맥스,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게 된 이유인 것 같고, 제 스스로 이렇게 사게 되면서 확실히 그 뭐냐, 더 좋은 걸 쓰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 저만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좋은 걸 써야 되잖아. 그러면 어차피 쓸 거면 일단 좋은 걸 쓰고 그걸 내가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를 보상 판매를 뭐 지금 하면 나중에 가서 뭐 17, 18 아이폰 프로나 그런 걸 교환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격의 보상 판매 가격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소모품이기도 하고,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컴퓨터나 디바이스, 자동차나 뭐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는 뭐 장비를 꾸준히 관리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제 스스로가 그 장비를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 성능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비해서 좋은 거를 쓰는 것이 내 스스로한테는 효용적인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게 웃긴 게 막상 거대하고 이런 건 맞거든요. 근데 막상 소비를 하고 나서 그 물건에 제가 느끼는 그 효용이나 가치를 돈 자체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픽업하러 가서 여의도 IFC몰에 가서 느꼈던 게, 내가 카드로 190만 원 결제했는데 그냥 엄청난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가서 매장에서 이거 픽업하러 하는데요, 종업원분한테 이야기하고 픽업을 받고 나서 그냥 네, 픽업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뭐 이거 업데이트하고 뭐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이야기하시고, 주차 시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주차 5시간 넣어드릴게요 하고 끝났거든요. 그 순간 19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뭔가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고, 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내면서 이 조그마한 휴대폰을 보면서 그 190만 원이라고? 19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휴대폰이 190만 원이라고? 근데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게, 내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해졌어요. 오히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보다 제가 휴대폰을 잡고 뭘 하고 있는 시간들이, 그리고 제 삶에서 휴대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90만 원 자체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네. 그리고 뭐 실년으로 나눈다고 하면 분할로 그 일시불로 제가 결제를 하긴 했지만,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쓰면 36이고 나눈다고 하면 뭐 더 금액은 더 한 달에 내는 치의 금액은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아이폰을 바꿀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그냥 내 삶에서의 아이폰, 아이튠즈, 애플이라는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컸다.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비중이고, 내가 더 좋은 걸 사용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만들고 구매를 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나 다른 거 간다고 해서 제가 못 사는 건 아니겠죠. 뭐 다 당연히 살고 더 쓰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아이튠즈 아이폰이 저한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뭐 취미 생활로 지금 하는 유튜브지만 이런 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정리하면서 좀 기록하고 싶었던 게, 나는 어쩌면
지금 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아이폰이라는 세상에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툭 꽂혀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공생의 관계인데 그 뭔가 이렇게 서로의 이득을 하는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그런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폰이 내 삶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탁발대를 꽂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긴 한데 뭐 여튼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뭐 별게 하는 게 없는 사람이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면서 이걸 사용하는 제 삶에서의 제가 이 아이폰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내 삶의 꽤나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아이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게 되고 사용을 이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물론 카메라나 사진이나 이런 거 찍는 거는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저는 카메라적인 체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영상 자체도 지금은 그 아이패드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올라가고 나서는 또 어떻게 제가 느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구매하고 구매하기 전에 생각했던 걸 구매하고 나서 왜 구매했는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고 정말 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의식의 흐름 없이 이렇게 말하게 돼서 뭐 좀 그렇네요. 제가 편집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겠지만 뭐 항상 봐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순수하게 지금은 유튜브는 저의 취미 생활이거든요. 뭐 유튜브에 대해서 나중에 그냥 올릴 그 내용이 좀 주제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유튜브는 취미 생활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